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황으로 보아 확실히 러시아가 돈바스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기를 지난 5일 러시아 크레물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돈바스 지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돈바스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라고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일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한 4개 주 점령지에서 일부 철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점령지를 돈바스로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으로 기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도 전쟁이 이대로 가면 갈수록 희생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어떻게든 자존심이 내키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와서 전쟁을 매듭지었으면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일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데일리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협상을 바라는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관리들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도록 서방의 욕구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비틀어져 난해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선제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도록 하겠다. 누구한테요? 네, 서방이 느끼도록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죠. 대놓고 직설로 말하긴 곤란하니까 서방이 대신 좀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좀 치사하고 야비한 꼼수가 아닐지. 그렇다 치고 그럼 선제적 양보를 해야 한다란 무슨 뜻으로 해석된다고 봐야 합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지난 7월 우크라이나 4개 주, 즉 헤르손, 자포리자 그리고 앞서 칠러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 이 4개 주가 가짜 주민투표를 거쳐 일방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크림반도는 물론 8년 전 러시아가 병합을 했고요. 그런데 만약 협상이 시작되면 이 점령지는 이미 러시아의 연방이 되어 있으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푸틴은 돈바스 방문, 돈바스를 강조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여타 지역을 토해내도 돈바스만이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죠. ISW 브리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서방의 욕구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유럽이 겨울철 필요한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에 목말라 있으니 치솟는 에너지 욕구를 매개로 해서 서방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시도한다는 그런 의도죠.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안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 유럽 등 서방 세계 국가를 떠밀어서 군부를 떼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움직이게 해보겠다는 술책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 깨도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에 직접 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 유럽이 먼저 평화 협상을 중재하면 러시아는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오는 형식을 만든다는 거죠. 코미디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중에 몇 번의 소득 없는 협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발발 현재 300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 러시아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살아있었던가요?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겠다며 15만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밀어붙이더니 몇 날 못 가서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패퇴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대포밥으로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심 협상을 갈구하고 있으나 명분과 구실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놈이 이제 와서 휴전하자고 하니 말이 아닌 것이죠.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이었다는 위상도 전쟁을 통해 알고 보니 거품이었다는 것이 낱낱이 국제사회에 까발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전쟁 지지 여론도 80에서 25%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대학 출신 우크라이나 작전 베테랑 시고르스키 상장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요. 러시아군 패배는 이미 키이우 전투에서 이리핀 점령 실패가
사실상 성패가 결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패착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제블린 수입과 미국 군사고문단 지도 요청 등 사전 준비가 있었던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깊어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정밀 무기는 러시아군이 미처 손쓸 새 없이 보급로, 탄약고, 비행장을 기습 타격해서 날려버리자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BTG, 대대전술단이죠. 이것도 제대로 꾸미지 못하고 허둥지둥 전력 복구가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패퇴했습니다. 7월에 하르키우, 11월 초에 헤르손 등 주요 거점을 팽개치고 철수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많은 젊은 생명이 이 전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거의 10여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매일 러시아군 500에서 600명이 전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병 중심 전술이 불가하니 우크라이나 전역에 마치 눈 감고 미사일로 마구 쏘아대는 포격전에 의해서 민간인을 수없이 살상하고 철수하면서 약탈하고 집단 살해하고 국제법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푸틴은 시대의 전쟁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국 내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과도 맞서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 푸틴과 직통전화가 가능한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담 없이 대화가 가능한 국가인물이 독일 총리 숄츠일 겁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냉전 시대 절반 땅, 즉 동독이 1989년까지 친소련 공산 진영에 속해 있었고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때도 독일과 러시아 간의 신뢰 구축이 긴밀했었습니다. 독일은 때로는 EU 결정에 삐딱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난 3일 프랑스 언론 TF1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안전보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유럽연합 국가에서 러시아 가스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 아닐지.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40%에 달했었죠. 푸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12월 2일 1시간에 걸쳐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가 서방을 탓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독일 입장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어떤 외교적 해결책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기본 입장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입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리 영토에서 완전 철수하고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철저한 배상과 전범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절대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푸틴 숄츠 통화는 12월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말했던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면 평화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푸틴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먼저 공식적으로 제안하라는 얘기죠. 지난 2월 24일 개전 직전에 유럽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보려고 3차례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는 전쟁을 결심해 놓고 나토 동진이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하니 하면서 트집을 잡고 협상을 걷어차고 러시아는 결국 전쟁을 일으켰죠. 이제 다급한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연합을 추위에 떨게 해놓았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단절은 러시아가 의도한 대로 유럽을 타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에너지 다변화 또는 원전 재가동 등 고육지책을 찾아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잘 버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바라는 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서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좀 어떻게 종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든지 어떤 역할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술책으로 애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만 잠가버리면
유럽 국가가 다 얼어붙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러시아 자신이 이제 얼어붙을 차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가스 판매 시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게 되니 국내 가스 생산도 20%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수입도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EU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원유 판매 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러시아 에너지 차관 블라디미르 밀로프가 전망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이 장기화하고 에너지 수출이 감소되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가 3.5%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아무리 국가 지향성이 다양하다 한들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략 전쟁에 있어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진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나토라는 공동체가 EU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행위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주권을 무시하고 침략한 행위 자체가 유럽을 격분하게 했던 것이죠.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중단 대안으로 액화 천연가스 시설 등 이슈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러시아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입니다.